1. 인류의 꿈, 우주에 거주하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지구에서 문명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과 탐구심은 언제나 하늘을 향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그리며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려 했고 별들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늘 너머에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점차 구체적인 꿈으로 발전했습니다. 우주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지구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우주로 직접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인류는 마침내 우주 탐험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첫 번째 우주비행사로서 지구 궤도를 돌았을 때 우리는 우주를 직접 경험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인간은 처음으로 지구 외부의 천체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닐 암스트롱의 말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 문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인류는 우주에 대한 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 탐사는 더 이상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길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에 거주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언제 어떻게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2. 현재의 우주기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주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도전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뤄낸 우주 탐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인간이 장기간 우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SS는 1998년부터 지구 저궤도에 위치하며 다국적 협력의 산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SS에서의 경험은 인류가 지구 밖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SS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구조물로 인류가 실제로 다른 행성에 거주할 때 직면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S에서 얻은 경험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ISS에서 사용되는 생명 유지 시스템은 폐쇄된 환경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시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주에서 산소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의 화성이나 달과 같은 다른 천체에서의 거주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로켓 기술도 우리가 다른 행성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세턴 V 로켓은 인간을 달에 보내는 데 성공했으며 그 후로 로켓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차세대 로켓을 개발하며 화성 탐사와 같은 장거리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대규모 이주를 가능하게 할 첫걸음으로 여겨지며 이는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주에서의 통신 기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 사이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주에서는 전파가 지연되고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구와의 실시간 소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 운영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3. 화성 인류의 두 번째지?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으로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거주할 가능성을 가장 많이 탐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하루의 길이가 약 24.6시간으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계절이 있으며 지표면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성은 인류의 두 번째 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에서의 생활은 지구와는 매우 다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고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이 직접 숨 쉴 수 없습니다. 또한 화성의 기온은 매우 낮으며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에 이릅니다. 화성 표면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성 이주와 관련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물과 산소의 공급입니다. 화성에는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물을 이용해 산소를 생성하고 인간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전기분해하여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면 산소는 호흡에 사용하고 수소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화성의 토양은 지구의 토양과는 다르며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사용되는 수경재배 기술을 화성에 적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거주지는 방사선을 차단하고 극한의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구 중인 화성 거주지 디자인은 지하나 화성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방사선을 차단하고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온도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화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 스타쉽 프로젝트를 통해 화성에 수백만 명의 인구를 이주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대규모 화물과 인력을 화성으로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주선으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통해 화성 이주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기술적 도전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생활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화성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전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 이주는 단순히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 달 지구를 벗어난 첫 번째 정착지. 화성보다 먼저 인류가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천체는 바로 달입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지구와의 통신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달은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처음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집니다. 달의 표면은 매우 거칠고 수많은 분화구가 있으며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달의 낮에는 기온이 127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달의 남극 지역은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이 많아 물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물을 활용하여 산소와 물을 공급하고 로켓 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달에서의 자원 채굴은 인류가 우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헬륨-3와 같은 귀중한 자원은 달의 지표에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미래의 우주 거주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고 2030년대에 달에 지속 가능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달의 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인류 거주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달 기지는 화성이나 더 먼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에서의 생활은 지구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낮과 밤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 방사선 노출, 미세한 딸 먼지 등은 인류가 달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입니다. 달의 낮과 밤은 약 14일씩 지속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달에서의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지만 긴 밤 동안의 에너지 저장과 공급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16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장기간에 걸친 저중력 환경에서의 생활은 근육과 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력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우주 거주의 필수적인 연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달에서의 거주는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확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달 기지는 우주 탐사를 위한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화성이나 더 먼 곳으로의 이주를 위한 준비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달에서의 성공적인 거주와 자원 활용은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외계 행성 탐사. 더 먼 미래의 가능성. 화성과 달을 넘어서 인류는 더 먼 미래의 외계 행성에서의 거주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외부의 외계 행성들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 여겨지며, 이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 원경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되며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행성들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은 별 주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말합니다. 이 범위 내에 있는 행성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성들은 지구와 유사한 기온과 대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성들은 태양계에서 매우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현재의 기술로는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2021년에 발사되어 외계 행성 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더욱 정밀한 관측을 통해 외계 행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를 위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거리입니다. 태양계 외부의 행성들은 우리로부터 수광년, 심지어 수백, 수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로켓 기술로는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를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우주여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은 항성간 우주선입니다. 항성간 우주선은 매우 높은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로켓 추진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빛을 사용한 빛의 압력을 이용한 추진 방식이나 핵융합 엔진, 반물질 엔진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있으며 실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를 위한 또 다른 도전은 장기 우주여행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우주여행 동안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 중 하나는 제너레이션 쉽입니다. 제너레이션 쉽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가는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선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가 목표 행성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기술적 도전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문제도 제기합니다. 장기 우주여행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주선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이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며, 이는 인류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외계 행성 탐사는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종 목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원 고갈, 환경 문제 등으로부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계 행성에서의 거주는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6. 우주 거주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 우주 거주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마주할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우주에서의 인류 거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 자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가능성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주에서의 자원 채굴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에는 지구에서 매우 희귀한 금속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우주조약은 우주의 자원은 인류 전체의 공동유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가능성도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조우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들이 지적 생명체라면 우리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환경 보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우주로 확장함에 따라 우리는 우주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다른 행성에 정착할 때 우리는 그 행성의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주에서의 인간 사회 구성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주에서는 지구에서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나 달에 정착한 인류는 지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 체제를 만들 것인가? 우주 식민지에서의 자치권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가 우주로 확장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주 거주는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에서의 생존은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깊은 철학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7. 결론 우리는 언제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도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성, 달, 그리고 외계 행성들까지 인류의 우주 거주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화성이 인류의 첫 번째 우주 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와 NASA는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수십 년 내에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달은 화성보다 더 가까운 목표로 지구에서의 우주 탐사를 위한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에 정착함으로써 인류는 우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더 먼 행성으로의 이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화성 이주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태양계 외부의 행성들로의 이주는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우주여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 더 먼 우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거주는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주 거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지속적인 연구,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언제 다른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고 우주를 탐험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한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우주 거주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8. 에필로그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여정. 인류가 언제부터 우주에 거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우주로 향하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인류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거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던지지만 이는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될 것이며 그 여정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